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려 8년 전에 독서를 시작하던 초창기에 읽기 시작한 책이면서 최근까지 반복하면서 읽었던 책, 지금까지 6회독을 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뇌를 변화시키면 공부가 즐겁다. 이 책인데요, 독서 초창기에 제가 독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운이 좋게도 제 눈에 띄어서 읽기 시작했었는데, 이 책 덕분에 제가 뇌과학이라는 분야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 그리고 또 이 책 덕분에 뇌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저의 독서 성장에 정말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려고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찾아보니까 절판이 되었더라고요. 게다가 중고 서점에 말도 안 되게 18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절판된 책을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중고로 5만원까지 쓴 적이 있었는데 20만원 가까이 주면서 책을 사는 건 지금의 저도 좀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책은 아예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들을 얻었었는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차원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면 아무런 소개를 안 하고 영상을 안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20만원 가까이 돈을 주고 중고로 구매하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나오는 책들 중에서도 뇌과학 책들 좋은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른 책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이런 책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기북이는 이런 인사이트들을 얻었구나, 요 정도로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나 주위 도서관에 이 책이 있다면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이 책의 제목을 보면 뇌를 변화시키면 공부가 즐겁다 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이 이 책의 핵심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딱 들었어요. 뇌를 변화시키면 이잖아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요, 물리적인 뇌의 변화 과정임을 이 책에서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는 뭔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뭔가 책을 읽고 이런 과정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뇌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는데요.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겨나고 신경세포망이 형성되면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뇌의 원리를 잘 알아야 공부가 잘 되고, 당연히 공부가 잘 돼야 공부 자체가 즐거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뇌를 변화시키면 공부가 즐겁다,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의 핵심이 바로 뇌의 원리를 잘 알고 뇌를 잘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뇌과학 책을 읽게 되든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만드는 물리적인 변화의 과정처럼 뇌의 지식을 쌓는 행위도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뇌과학 공부를 하시면요, 뇌의 핵심 원리를 한 가지를 딱 알고 있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책 속에서 제가 어떤 내용들이 좋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기록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위에 이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뇌가 물리적인 변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따로 발췌한 내용이었고요. 섬유와 가지의 광활한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세포로 구성된 뇌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되어 신경세포망을 형성한다. 이 신경세포망이 물리적 모습만큼이나 그것이 갖는 의미 또한 놀랍다. 어떤 점에서 신경세포망은 언젠가 우리 머릿속에 생긴 지식 조각의 물리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신경세포망은 지식이다 라고 하면서 뇌는 물리적 형태로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었고요. 자, 본격적으로 볼 거는 이제 그 다음 것들, 제가 이 책 속에서 저한테 큰 깨달음을 줬었던 구절들이 있었어요. 먼저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통합 피질이라는 게 있대요. 통합 피질이 일을 할 수 있게 기다려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어와 기억은 연결되지 않고 피상적인 지식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시험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피상적인 지식만으로도 충분한 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며 결과적으로 불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는 통합 피질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책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감각하는데 무언가를 빠르게 기억하려고만 하면서 복합적인 뇌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각할 때보다 통합할 때 사용되는 신경세포의 수가 더 많다. 데이터는 빠르게 얻지만 그 안에서 통일성을 찾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2016년 8월 7일에 이 내용을 읽고서 이렇게 적었어요. 빠르게 읽는데 급급할수록 통합 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고차원적인 통찰을 얻는 데는 실패하게 된다 라고 적었었고, 또 이거는 최근에 읽으면서 적었던 내용인데요.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할수록 속도를 늦출 수 있어야 한다. 정보가 조합되며 통합되는 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조급할수록 더 고차원의 통찰을 얻기는 곤란하다. 더 나은 것일수록 더 느리게 얻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가 독서를 처음 시작하고 속독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가질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머리를 탁 쳤었죠. 속독도요, 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만약 피상적인 정보들, 단순한 지식들을 빠르게 얻기 위해서라면 속독을 이용해서 책을 그냥 빠르게 읽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상적인 지식을 얻는데 끝내는 게 아니라 고차원적인 통찰을 얻으려면요, 느리게 읽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읽은 대목에서 나오잖아요. 통합 피질은 느리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뇌는 뭔가를 빠르게 감각하고 단순한 정보들은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지만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정보들, 중요한 통찰들을 얻기 위해서는 감각한 것들을 충분히 내 뇌가 이렇게 형성되도록 만들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리게 읽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입장에서는 필수인 거죠. 우리 뇌에는 1차적으로 감각하는 피질이 있고 감각한 것들을 통합하는 통합 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통합 피질이 충분히 자극이 될 정도로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요, 무작정 빨리 새로운 정보만 빠르게 막 읽으려고 애를 쓴다면요, 그러면 나의 노력의 양은 많을지 몰라도 뇌가 충분히 사유하고 충분히 형성될 시간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무언가 정보를 통합할 시간도 없이 그저 새로운 정보를 감각하는 데만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나의 독서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무조건 고차원적인 정보라고 좋은 것은 아닐 거예요. 때론 단순한 지식, 저차원적인 정보들도 우리 삶에 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얻는 게 지금 당장의 목적이라면 속독으로 빠르게 읽는 게 이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통찰을 얻는 게 목적이라면요, 느리게 읽으면서 궁리도 해보고 글로 기록하면서 멈춰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때 우리 뇌가 더 깊이 있는 경지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무조건 바쁘게만 살기보다는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고 천천히 사유하고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조금은 물러서서 느리게 사유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죠. 그래야 고차원적인 통찰들이 솟아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우구님들께서도 책을 보실 때 이 대목에서 말해주는 뇌과학 이론을 잘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속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보 자체가 아니라 통찰을 얻고 싶다면,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독서를 하고 싶다면 조금 속도를 늦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업 기억의 한계라는 부분도 저한테 되게 큰 깨달음을 줬는데요. 대학 교수들이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는 정보가 새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작업 기억의 한쪽에 줄곧 정보를 들이붓는 것이다. 교사들은 서로 얽혀있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강의를 하지만
학생들은 각각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작업기억에 많은 내용이 들어올수록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최근의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항목의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 나는 최대한 3-4개의 정보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정보의 개수를 너무 늘려서 학생들의 뇌를 혼돈에 빠지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요, 독서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책을 다 덮은 다음에 내가 방금 뭘 읽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분명 뭔가 엄청나게 많은 깨달음들을 얻었는데 딱 책을 덮고 나면 기억나는 게 정말 1-2가지, 2-3가지 뿐인 거예요. 저는 그동안 그런 경험을 정말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독서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행하는 방식이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독서하는 목표가 뭐죠? 읽은 것을 잘 기억하고 싶은 게 독서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장기 기억을 형성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뇌의 방식은 방금 읽었던 대목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작업 기억이죠. 너무 많은 수를 동시에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이에요. 물론 단기 기억과 작업 기억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우리가 독서해서 얻고자 하는 건 장기 기억이지만 독서하는 뇌는 지금 당장 단기 기억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목표와 현실은 갭이 생겨나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읽은 어떤 정보의 총량은 수십, 수백 가지인데 우리 뇌는 그걸 동시에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죠. 뇌의 입장에서는 이미 과부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덮고 난 다음에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 수십 가지 깨달음, 수백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너무도 정상적이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아예 포기해버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장기 기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해법 2가지를 알려드리자면요. 첫 번째는요,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간헐적으로 계속 반복해주면서 처음에는 단기 기억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해주지만 그게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장기 기억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 어떤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거 꼭 나중에도 기억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걸 다시 또 찾아와서 반복해서 읽고 또 언젠가 또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일단 기록해 두는 거예요. 결국 효과적으로 남는 건 기록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의 노트들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록하십시오. 기록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 노트도 저한테 엄청 큰 깨달음을 준 부분이 있어요. 나는 잘못을 강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해서 틀린 것을 수정하고 그 내용에 집중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연결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또 무오류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뇌손상이 있는 아이들과 활동할 때에는 정확한 연결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방법은 틀린 것은 무시하고 옳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이 부분을 읽고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대목을 읽었을 때는 오류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접근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만약 학습 대상이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말하자면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교정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오류를 짚어내는 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들의 반발심만 더 크게 만들게 된다. 반발심이 드는 순간 학습은 불가능해진다. 이유 없이 배움을 거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정적 피드백, 오류에 대한 언급을 통해 성장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오류 학습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잘못된 것을 짚어내는 것보다 정확한 자세를 반복할 수 있는 연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가령 어린 유소년 아이들에게 축구를 알려준다면 어떤 자세가 좋은 자세고 어떤 자세가 나쁜 자세인지 수없이 언급하는 것보다 정확한 자세가 자주 나올 수 있는 연습을 하게 해주는 게 더 낫다. 아직 스스로 자세를 교정할 정도의 능력이 안 되기에 무오류 학습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막 정신없이 제가 이렇게 적어봤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나서 그동안 제가 축구 연습을 하면서 느꼈던 것과 똑같더라고요. 제가 또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근데 제가 초보 때는 자꾸만 저의 어떤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저의 어떤 경기장 안에서의 판단을 지적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경기장 안에서의 저의 어떤 퍼포먼스가 더 나빠지더라고요. 더 불안감이 가중되고 더 긴장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조금의 실력조차도 아예 발휘가 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지적받는 건 더 많아지고요. 악순환의 연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적하는 것 자체는 무익하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실력이 조금 생겨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또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축구 고수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서 그때 너가 했던 그 판단은 잘못됐어, 이렇게 저의 오류를 지적해주면 그것만큼 제게 도움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보 때는 오류를 지적하기보다 좋은 자세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데 집중하는 게 더 도움이 되고, 조금 실력이 쌓인 다음에는 오류를 지적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독서에도 이걸 적용을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걸 강화 독서법과 한 가지는 개선 독서법,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독서 초보자분들은요, 강화 독서법이 도움이 됩니다. 강화라는 단어는 내가 가진 것, 그걸 더 강력하게 만드는 개념이에요. 독서 초심자분들이라면 내가 관심 있는 책, 호기심이 가는 책, 조금이라도 배경 지식이 있는 책, 이런 책들 위주로 열심히 읽으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강점이 있는 주제의 책들을 더 강화시켜주는 게 훨씬 도움되는 독서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독서에 대한 내공을 쌓아주는 게 선행되어야 해요. 이게 강화 독서법입니다. 자, 반면에요, 독서의 내공이 어느 정도 생기신 중수 이상의 독서가 분들은 개선 독서법이 도움이 더 돼요. 개선은요, 나의 단점을 고쳐서 성장시키는 방법이에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왜 독서 중수 고수분들이 이런 개선 독서법을 해야 하냐 하면,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인 다음에도 계속해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만 더 파고들게 되면 우리 뇌는 그 분야에 고이게 되거든요. 점점 자기 지식 안에 자기가 갇히게 되면서 그 지식 부분은 정말 잘 알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것과 연관을 맺는 창의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약간 그 꼰대의 정신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개선 독서법이죠. 완전히 나의 관심과는 동떨어진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해요. 내 무지의 영역을 자극하는 거죠. 그렇게 내 빈틈을 메워주는 독서가 개선 독서법입니다. 그러면 나의 오류를 더 많이 파악하게 되고 자연히 메타인지 능력도 높아지고요. 그 오류 부분을 수정을 하면서 나의 지식 세계가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쉽게도 절판된 책이지만 저한테 되게 많은 깨달음을 줬었던 책이어서 뇌를 변화시키면 공부가 즐겁다, 이 책 혹시 주위 도서관에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 만약에 도서관에 없더라도 중고로 비싼 가격에 절대로 구매하진 마시고, 앞으로 제가 뇌과학에 도움되는, 독서에 도움되는 책들 또 있으면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 무리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독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는 독서에 도움되는 꿀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 우기부기 매거진도 꼭 구독을 해주세요. 거기에서 제가 성장 에세이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그리고 독서에 도움되는 꿀팁들도 담아서 또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글로 읽는 우기부기TV, 우기부기 매거진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뿅!